자, 70조 철도 안전 지식과 우리 71조의 정보 종합은 우리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뭐 길지도 않으니까 장관이 하겠죠. 장관은 지식의 보급과 안전 의식 고취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시책 하는 게 아까 우리 4조에 한번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안전 시책을 마련해요. 우리 4조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요장에서 70조, 71, 72, 73조에서는 장관은 뭘 하고 국가는 뭘 하고 정부는 뭘 하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부나 장관이나 국가나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내고 이건 누가 했느냐, 이쪽 시책은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4조입니다. 70조 지식, 절도 안전 의식 장관이 했다. 70조 지식과 71조 정보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도 장관이 하라는 겁니다. 정보, 안전에 관한 정보. 안전에 관한 정보도 있고 산업에 대한 정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관한 정보 요 얘기는 철도교통안전공단에 대신 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철도 산업에 대한 정보는 철도시설공단에다 위탁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정보는 요거고 철도 안전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에 하라 그랬죠. 아까 지식처럼. 산업에 대한 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는 요게 또 나옵니다. 안전에 대한 종합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지방자치단체나 철도관계기관, 철도관계기관이라 그러면은 철도자 들어간 모든 기관입니다. 아까 안전전문기관, 교육기관, 적성검사기관, 의료기관은 아니겠죠. 모든 기관 다 자료 제출하라는 겁니다. 안전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한국철도 종합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인데 이 화면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오른쪽 하단 이 부분에 보면 정보에 나오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시체검사는 언제 받고 합격은 어떻게 되고 적성검사는 언제 받고 또 일반적인 면허사항, 면허 접수, 합격, 불합격 그런 사항이 여기로 들어가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사이트? 철도안전종합관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로 들어간다. 재정지원, 아까 장관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옵니다.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런 얘기도 나왔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본다는 겁니다. 정부는 여기 이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재정지원, 적성검사, 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안전전문기관이라 그러면 비영리단체, 법인, 모든 단체 다 들어갔었죠. 몇 군데였습니까? 4군데였습니다. 운행안전관리자, 전기, 신호, 운행안전관리자, 전기, 신호, 궤도 4군데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지금은 사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다 마련하죠. 교육비, 수수료, 또 전문기관 교육받는 거, 또 안전점검 나가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요 단체가 하나, 둘, 셋, 4군데 이렇게 있죠. 위탁받은 기관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한국철도 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그런 데가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실 여기도 위탁받았는데 여기는 요걸로 이렇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요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쪽 위탁받은 기관 할 때는 늘 코레일이 나옵니다. 한국철도공사 나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위탁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만약 교육훈련기관이나 적성검사하면 그 기관 자체지
철도공사는 아닙니다. 여기 철도시설공단을 해당합니다.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가 나온 것 중에서 국가는 철도횡단 교량이나 개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돈에 관계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관계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게 워낙 크니까 철도 횡단하는 거나 이쪽은 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국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큰 뜻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나옵니다. 먼저 정부는 철도안전의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 이 두 개 같이 다닌다 그랬죠. 철도 지식, 안전정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 이런 거 접해보지 않으면은 이건 뭐 못 찾아냅니다. 이게 정답인데 장관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정부는, 요거는 장관은, 정부는, 국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철도안전종합관리로 해서 자료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요청해야 된다. 요청 받으면은 보고 및 검사는 우리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또 7일 안에 얘기를 해줘야, 보고를 해줘야 된다. 한 번만 우리 이렇게 뭐 봐보면 그 다음에는 뭐 안 틀릴 겁니다. 리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기술의 진흥 또 안전의식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안전전문기관은 기준 대통령이죠.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거기에서는 전문인을 구분, 운행안전관리자, 전기, 신호, 궤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로, 경부선, 경춘선 또는 2호선 뭐 거기죠. 운행선로 조정, 점검, 작업 일정 그런 것도 우리 조절을 한다. 차에 대해서는 열차에 대해서는 운행 일정을 얘기하죠. 그건 저 운행하는 거, 경보시설이나 또 호루라기나 그런 거 배치에 관해서 감시인의 배치나 그런 데에서 이 사람이 하겠죠. 이 사람이 한다. 그리고 연락이 중간에 되다가 뭐 변경사항이나 있고 그러면 기관사나 관저무 종사자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자격은 관저사 2년이죠. 관저사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력증 면서를 낸다든가 하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120시간, 3주였습니다. 그죠? 120시간 그중에서 직무교육 100시간, 교양 20시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 기준은 특급, 우리 안전전문 기술자의 자격은 특급, 고급이죠. 상급이 아니라 중급, 초급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틈틈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중급이나 그 특급, 고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뭐 너무 뭐 양이 많고 해서 외우지 않았는데 초급은 외웠죠. 초급은 3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또 검정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수료하거나 수료하면서 시험은 보겠죠. 그거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전문기술자는 건설과 관리죠. 철도시설공단처럼 건설과 관리하는데 설계, 시공, 설계, 감리, 시공이었습니다. 안전전문, 이 뒷장에 나오지만 안전전문 하려면 8명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6명이 있어야 되고 운행안전관리자는 3명 있어야 되고 그 사항 외워야 되죠. 3명, 6명, 8명 외운다. 전문기관은 지정할 때 대통령이 지정하죠. 철도안전 법인 뭐 안 되는 거 없었다. 비영리 법인이더라. 민법 비영리 법인이더라. 상법이나 뭐 그게 아니고 민법 비영리 법인이더라. 나머지는 단체도 되고 뭐 기관, 학회, 기관, 단체 안 되는 거 없었죠. 다 됐더라. 안전전문기관은 명칭이나 소재지 없는 게 대표자였죠. 대표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발생하면 15일 이내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15일이다 그랬으니까 15일 안에 알려줘야 된다. 120시간, 100시간, 교양 20시간.
과목 중에 통제와 조정 이런 과목도 있군요. 또 비상시 조치는 여기에만 있었죠. 운행 안전에만 비상시 조치라는 게 있었다. 쭉 이제 안전 전문 기술자로 내려가면 기술자 전문하고 실무 실습이라는 게 있었다. 책임자 기능교관. 새로이 기능교관이 일반 교수 밑에 있는 급이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산업기사 3년, 모르면 3년 다 적어놓으면 되죠. 교육일에서는. 자격, 면허 취소, 이쪽 가면 다 2년이죠. 이쪽은 3년이다. 철도 관련 분야에 7급, 6급, 5급은 없죠. 5급은 없다 그랬습니다. 선임에 해당하는 게 5급인데 5급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급이죠. 나머지는 10년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좀 외우기가 좀 그랬습니다. 한 서너 번씩 쭉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과 관련이 있죠. 학과는 관련이 없죠. 학과는 그렇다고 해서 미대 이쪽은 좀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학위 논문의 제목에만 들어가면 된다. 1, 3, 2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6명, 8명, 3명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8명이죠. 안전업무. 안전점검 업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안전점검 업무는 완성검사할 때 완성 차량 검사가 안전점검 업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성검사는 완성 차량 검사와 주행시험이 있죠. 주행시험은 누가 합니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죠. 주행시험은. 60평방이다. 모든 강의실은 다 60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강의실. 1평방미터당 1명 오버되면 안 된다. 60평방이다. 검사실은 70 그런 얘기 있었죠. 궤도 분야는 표준계관 그러면 1.435 되겠죠. 1435 밀리로 보통 하니까 1435. 그보다 넓으면 광계, 좁으면 협계 그렇게 얘기하죠. 한 200m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장대 레일의 기준이다. 무전기 단락용 동선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장관이나 장관, 지방자치단체 장 이런 거는 우리 정부 종합관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다. 관계, 장관이 이 사람한테 하고 철도 관계자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요청에 의해야 된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재정적 기원을 할 수 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장관, 정부, 국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정부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어디다가 모든 군데 다 몽땅 어디든지 다 지원할 수 있다. 회사에는 지원하지 않죠. 코레일 회사나 교통공사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나 적성검사 기관, 안전에 관한 단체, 또 안전 전문 기관 거기에만 한다. 회사는 회사도 기관이긴 하지만 거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는 큰 돈 드는데 여기는 국가가 개입이 됐다. 철도 횡단 교량이나 이쪽은 국가가 개입돼서 도와줘라. 8장 보칙. 보칙은 아까 철도 사고 보고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보고 수수료는 응시 수수료나 그런 거겠죠. 그쪽 관련된 겁니다. 조금 전에 위탁, 장관이 바빠서 못하는 부분 그런 걸 위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임하고 위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보고 검사 철도 사고 보고하고는 또 이쪽은 조금 다릅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철도 사고는 누가 관리한다? 대통령이 관리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중구난방식으로 어이없으니까. 보칙에서 보고 및 검사, 장관은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철도 관계기관 그래 모든 철도자 들어가면 다 된다 그랬죠. 철도자 들어가면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안 됩니다. 의사들이 더 파워가 더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먼저 첫 번째, 철도안전조합계획 배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죠. 5년에 한 번씩.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철도산업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딱 한 번 등장했다가 안 나오죠. 5년 만에 한 번씩. 또 다른 장관들이 나왔죠. 관계 중앙부처 장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했던 철도안전종합계획 할 때 필요한 경우, 이럴 때 필요할 때 코레일 사장이나 누구 뭐 적성검사 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 제출하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조 2항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8조 2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체계 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8조 2항이 그 관계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체계 이거 검사 나갔을 때 있죠. 점검 확인 필요한 사항 그러면 안전관리체계 8조 2항 그러면 유지관리 또는 정기검사, 적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 나가지고 필요할 때,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이죠. 기준에 맞는지, 교수 안전전문기관이나 훈련기관에 교수 3년 이상 돼야지 선임교수 한다고 그랬는데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선임교수 시켜준다든가 뭐 그런 걸 체크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시설 그런 것도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보겠다. 4호는 철도 종사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또는 면허 정지가 됐는데 그 사람을 계속 운전을 하는지, 신체 적성검사 떨어졌는데 신체검사 불합격됐는데 갑자기 눈이 나빠지든지 혈압이 높아지든지 해서 안 되는데 계속 운전을 시켰는지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38조 2항은 좀 봅니다. 좀 이쪽하고는 또 다르니까 종합시험 운행을 해야 되는데 종합시험 운행 검토를 할 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여기 대해서 시설 관련된 거 그런 걸 하는 거죠. 종합시험 운행은 언제 합니까? 종합시험 운행은 새로운 노선이나 새로운 노선 신설, 개량 뭐 이렇게 더 넓히고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때 종합시험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40조는 우리 이런 거 옆에 적어놔야 되죠. 40조는 철도 운행자가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 그러는데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때 한다는데 시험은 4개, 지진, 태풍, 폭우, 폭설 그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물어보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철도 운영자가 하지 않고 교통관제사가 하죠. 일시 중지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사고 날 우려가 있고 하면. 그래서 그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세분화 시키면은 초속 25m 하면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주의운전하거나 해야 되고, 초속 30m가 되면 열차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데 30m가 됐는데 운행을 시켰다든가 또는 30m 안 됐는데 운행을 중지시켰다든가 계속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다 그러면 장관이 완전히 뭐 다 손바닥 안에 놓고 보겠다는 거죠. 철도 운영자 44조는 우리 42조, 43조, 44조 무더기로 같이 외운다고 그랬죠. 42조는 위해 물품입니다. 가스총 뭐 그쪽이죠. 그 다음에 43조, 44조는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관련돼서 또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포장을 제대로 했는지 합니다. 위험물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61조는 이쪽 보고와 관련됐다는데 이 전체적인 보고에도 들어갑니다. 철도 사고 30분 안에 적시 보고를 했는지, 조사 보고 하는데 일장피 경계가지고 그 적시 보고 사항을 조사 보고 사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뭐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보고를 했는지, 30분 안에 적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에 일장피 경계 안에 다 집어넣어서 했는지. 이거는 우리 68조, 69조는
안전기술이나 또 뭐 이런 시책을 했는데 필요할 때 또 철도횡단 이 국가죠. 철도횡단교량 이거는 국가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관련된 그런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조사 나갔을 때 관계인한테 질문하거나 서류 검사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직원이 가겠다는 겁니다. 직원이 가면 신분증을 폐용하고 가겠다. 정표를 폐용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신분증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정표라 그래야 됩니다. 정표를, 물론 신분증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정표를 폐용하고 가야 된다. 아까 서류 뭐 넣어라. 조사 보고하는데 빠진 게 있느냐 없느냐